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퇴직 공무원과 경찰을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시대착오적인 특혜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에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단계적 일상을 회복했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신기술이 소개되는 국제포럼이 화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맞아 이용객이 늘면서 대중재 전환을 추진하는 골프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무리한 추진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퇴직 공무원과 경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에도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을 지원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특혜라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행정동우회와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제양경우회, 전라남도 의회는 두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해 말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행정동우회에는 올해 4천만 원의 예산도 보조했습니다. 명목은 지방행정 사례집 발간. 퇴직 공직자들의 그 행정 수비 있잖아요. 그거를 공직자들한테 다 배부를 했거든요. 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근거는 지난해 3월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지방행정동우회법과 제양경우회법.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에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논란이 일자 아예 근거 법률을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법률이 제정된 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원 조례를 만들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지원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는 압박성 민원이나 입법 로비도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에도 최근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특혜성 조례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봉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취지, 정신까지 훼손할 수 있고 또 특정 세력에 대한 특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 조례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광주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조례안 심사를 시작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는 움직임이 감지되지만 그렇다고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성명을 통해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광주시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폐지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조례를 뒤늦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민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을 지원하는 조례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례의 근거가 된 행정동호회법과 제향경우회법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에 이어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광주의 현안 사업을 챙기고 광주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약속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회의 첫머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작심한 듯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광주에서 진행된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이용섭 광주시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홍어준표 표현 등으로 5.18 유족과 광주 시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시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광주 시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대통합의 정치를 해주시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주의 민심을 의식한 듯 광주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광주가 크게 도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광주 예산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말로 민심을 달랬습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들 우리 많이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이렇게 전달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 직원들을 보내시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제가 끝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요청 사항은
지난주 민주당과 진행한 예산정책협의 때와 같았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광주형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차 혜택 확대와 근로자 주거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광주가 AI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관련법 제정을 하루속히 진행해 줄 것과 달빛 내륙철도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비 지원이 필요한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등 예산 1,170억 원이 필요한 국비 지원 건의 사업 40건에 대해서도 국회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 주요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상생발전위원회가 1년 만에 다시 열리게 돼 상생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별도로 환담한 자리에서 다음 달 초에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행정통합 등의 의제는 당장 해법을 찾기 어려운 만큼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할 대선 공약 과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도 맑고 청명한 가을날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출발하는데요. 한낮 기온 2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가운데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어서요. 마지막 가을을 충분히 만끽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하늘 맑게 드러난 상태고요. 광주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안개가 짙겠는데요. 현재 출근길 안개가 짙은 곳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내에서는 이른바 백신 주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남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코로나를 포함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핵심인 백신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회장이 열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지난해 2월.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5%를 넘어서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은 지금과 달리 당시엔 백신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전 세계 접종 대상 인구 절반이 맞을 수 있는 65억 도즈 분량의 백신이 만들어졌지만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의 접종률은 아직도 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With COVID-19, we didn't have the luxury of time, and we know that uncontrolled outbreaks have consequences beyond infection, disease, and death. 코로나와 신변종 감염병 출현에 맞서기 위한 백신 개발 역량 확보 등 이른바 백신 주권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긴 노력이 필요한 백신 개발을 위해 국내외 투자 유치와 함께 연구 개발과 생산, 사업화가 한 곳에서 가능한 특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또 위탁 생산 등 국제사회 연계와 국제 공급망의 필요성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체 기술력으로서 더 싸게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백신 주권과 최신의 코로나 백신 기술 등을 전하는 화순 국제 백신 포럼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친인척 채용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정 시장의 주변인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총선 전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재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과 공범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방 병원장을 상대로 고리사체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은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한방병원 A원장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은 경찰 2명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친분이 있는 지인 간 약정 없는 거래였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원장과 돈거래 내역이 드러난 또 다른 한 명도 친분 관계로 돈을 한 차례 주고받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정부는 수년 전부터 대중제 전환을 권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특수를 맞아서 일반 이용객들이 늘자 이제 와서 무리하게 전환을 추진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현재 전남도 내 위치한 골프장은 모두 39곳. 이 중 회원제는 4곳뿐이고 회원제와 대중제를 병행하는 2곳을 제외한 나머지 33곳은 모두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회원제로 문을 열었지만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난 다음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이 늘었습니다. 회원과 일반 대중의 코스 사용료는 평균 4-5배 차이.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객에게는 주차나 개인 사물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중제로 운영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이득입니다. 회원들은 가면 3만 원에 골프를 치는데 네. 주말이고 주중이거네. 일반 회원들이 오면 한 19만 원 합니다. 주말에는. 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간 거죠. 무엇보다 대중제 골프장은 세금 감면 혜택이 큽니다. 전국 대중제 골프장에서 감면된 세금은 지난해에만 9,600억 원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골프장들은 앞다퉈 회원권을 종료하며 회원 털어내기에 몰두하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추진하다 소송에 휘말린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유명 골프장은 그동안 호텔 회원권에 골프장 할인 혜택을 묶은 회원권을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골프장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이 된 이상 회원제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호텔 회원을 분양을 해주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으로 골프장을 또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골프장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어요. 지난 5월 화순에서도 같은 이유로 골프장과 회원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골프장 유사 회원권으로 인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여전히 회원 할인은 안 된다면서도 회원권 판매를 막을 수는 없다는 등 애매한 태도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거를 실행을 해버리면 그 상황이 불법이 되는 거죠. 그거를 회원권을 해소하라는 게 아니고 회원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한테만 할인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골프 대중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골프장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대중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농어업 분야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에 가칭 농어민 복권 발행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으로 농어업 재해와 농산물 가격 폭락, 식량 자급 재고를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국내에서 12종의 복권이 발행돼 2조 2천억 원의 수익금을 올리고 있지만 농식품부나 해수부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 예산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민단체가 전라남도 농어민 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 연맹 등 3개 단체는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지급된 전남 농어민 수당이 여성 농민과 은퇴 농민 등을 배제했고 연 60만 원으로 강원, 충남의 지급액보다 낮다며 모든 농민에게 연 120만 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29,054명이 참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 촉구 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행사로 치러진 첫 김대중 평화회의가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세계 지도자와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해 첫 평화회의를 빛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그들만의 잔치라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올해 목포에서 처음으로 열린 2021 김대중 평화회의. 사흘 동안 한자리에서 보기 힘든 세계 지도자와 석학 등 36명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신을 비롯해 사나나 구스망 동티모르 전 대통령 등 DJ와 인연이 있는 각국의 인사들이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I say daring because it takes courage to confront the demons of fear, anger, and conflict with a message of reconciliation and peace. 팬데믹 위기는 물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등 인류의 공통과제를 논하는 공론의 장이 된 평화회의는 DJ 정신을 현재에도 주목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첫 국제 행사는 한계도 보였습니다. 시민들의 현장 참여는 제한됐고 전야제 외에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도 부족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의 정신을 널리 공유한다는 취지를 실현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들이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무거운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꾸 좀 전달되지 않느냐. 전라남도는 앞으로 2주 동안 첫 평화회의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번에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학술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회 김대중 평화회의는 오는 2023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로 치러지는 가운데 성과 분석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참여 방안을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겨울철 출퇴근 시각에 보행자 교통 사망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이 지난 3년간 11월에서 1월 사이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출근 시간인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와 퇴근 시간인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사망자가 전체의 45%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해가 짧아지는 겨울철 출퇴근 시각이 어두워져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사망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광주시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광주시는 대국민 식생활 개선 캠페인인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먹거리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아트광주 20일에서 약 6억 원 상당의 작품이 판매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아트광주 21에서 판매된 작품 금액이 25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2만 8천여 명이 전시장을 방문했고 홈페이지나 SNS 방문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미술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